오늘의 이야기. 조선의 슬픈 별, 단종 이홍이 제2부 청령포에 딸은 지지 않는다.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작합니다. 서울 청계천에 영도교라는 다리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영원히 건너간 다리라는 뜻이죠. 1457년 6월의 어느 날 이 다리 위에서 조선 역사상 가장 슬픈 이별이 일어납니다. 상황에서 노상군으로 강등되어 유배를 떠나는 17세의 단종, 그리고 그의 부인 정순왕후 권씨. 두 사람은 이 다리 위에서 서로의 옷소매를 부여잡고 통곡합니다. 부디 살아만 계셔 주십시오. 네, 꼭 돌아오겠소.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후 정순왕후는 82세로 눈을 감을 때까지 매일 아침 동쪽 언덕에 올라 남편이 떠난 영월 땅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오늘 하루설화는 그 눈물 어린 다리를 건너 단종의 마지막 700리 길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한양을 떠난 유배 행렬은 경기도 양평을 지나 강원도 원주, 그리고 험준한 치악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당시 단종을 압송하던 금부도사 왕방연은 세조의 측근이었지만 어린 임금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몰래 눈물을 훔쳤다고 전해집니다. 유배 길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에 따르면 단종이 지나는 길목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관군들의 눈을 피해 마을 백성들이 밥과 나물을 싸들고 나와 단종의 가마 앞에 엎드렸습니다. 임금님, 이것이라도 드시고 기운 차리소서. 단종은 그 투박한 밥상을 보며 백성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었다고 합니다. 여주 신륵사 앞을 지날 때는 강물이 갑자기 솟구쳐 배가 나아가지 못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강물조차 어린 임금을 보내기 싫어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냉혹한 역사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았고 마침내 단종은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감옥 영월 청령포에 도착합니다. 청령포. 앞은 서강이 흐르고 뒤는 깎아지른 절벽인 육지 속의 섬입니다. 단종은 이곳에서 지붕 없는 감옥 생활을 시작합니다. 청령포에는 지금도 수령 600년이 넘는 거대한 소나무 관음송이 서 있습니다. 볼관 소리음. 단종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그의 밤샘 통곡 소리를 들었다는 소나무입니다. 단종은 이 소나무 갈라진 가지 사이에 걸터 앉아 한양 쪽 하늘을 바라보며 시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자규시입니다. 원통한 새 한 마리가 궁중을 나와 몸 붙일 곳 없어 외로운 산속에 있구나. 밤마다 잠 못 이뤄 피눈물만 흐르는데. 단종은 자신을 소쩍새에 비유했습니다. 피를 토하며 우는 새. 밤마다 청령포에 울려 퍼진 그 소리는 사람이 내는 소리가 아니라 무너진 한 나라의 희망이 내는 비명이었습니다. 1457년 10월 24일 유배 4개월 만에 단종에게 마지막 순간이 찾아옵니다. 세조는 단종을 복위시키려던 사육신의 거사가 실패하자 결국 조카의 목숨을 거두기로 결심합니다. 공식 기록에는 단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되어 있지만 야사와 민간의 기록은 다릅니다. 사약을 들고 온 왕방연이 차마 사약을 내밀지 못하고 뜰에 엎드려 통곡하자 수양대군이 보낸 하인 공생이라는 자가 단종의 목에 활시위를 감아 잡아당겼다는 공기설이 유력합니다. 그때 단종의 나이 겨우 17세. 소년 왕이 숨을 거두자 갑자기 영월 하늘이 컴컴해지더니 천둥 번개가 치고 까마귀 수만 마리가 모여들어 청령포가 까맣게 뒤덮였다고 합니다. 왕방연은 시신을 뒤로하고 한양으로 돌아가며 치 한 수를 남깁니다. 천만 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이별하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안 같아서 울어 밤길 예는구나. 단종의 시신은 강물에 버려졌습니다. 세조는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는 엄명을 내렸죠. 모두가 두려워 떨 때 영월의 하급 관리였던 호장 엄응도가 나섰습니다. 엄응도는 한밤중에 몰래 강물에서 단종의 시신을 건져 등에 업고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추운 겨울 눈보라가 치는데 어디에 묻어야 할지 몰라 헤매던 그때 산속에서 노루 한 마리가 앉아있다가 급히 도망가는 것을 봅니다. 노루가 앉아있던 자리만 눈이 녹아 따뜻했죠. 엄응도는 여기가 명당이구나 하고 그곳에 단종을 모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오늘날의 단종릉인 영월 장릉입니다. 단종이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이름은 조선에서 금기였습니다. 왕이었으나 왕이라 불리지 못했고 무덤이 있었으나 무덤이라 불리지 못했죠. 그는 무려 241년 동안이나 죄인의 이름인 노상군으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무덤 역시 제 이름조차 갖지 못한 채 풀만 무성한 노상군 묘라 불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영월의 서강이 굽이쳐 흐르는 그곳에 조선의 진짜 주인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요. 시간은 흘러 1698년 숙종 24년 조선의 제19대 왕 숙종은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억울하게 지워졌던 소년 왕의 이름을 다시 세우기로 한 것이죠. 마침내 단종은 국왕으로 복위되었고 초라했던 노상군묘는 조선 왕실의 정식 규격을 갖춘 장릉으로 승격됩니다. 죽어서도 죄인이었던 소년이 죽은 지 241년 만에 비로소 자신의 이름을 되찾고 조선의 6번째 왕으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역사는 비록 그를 지켜주지 못했으나 끝내 그를 잊지 않고 왕위 자리에 다시 올렸습니다. 단종은 백성들의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백마를 타고 태백산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죠. 백성들은 그를 죽은 임금이 아니라 자신들을 영원히 지켜줄 태백산 산신령으로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소년왕을 신으로 부활시켜서라도 위로하고 싶었던 민초들의 간절한 사랑이었습니다. 영월의 강물은 500년 전 그날처럼 여전히 차갑게 흐르지만 우리의 가슴 속에는 억울하게 지고만 소년왕에 대한 아쉬움이 못내 사무칩니다. 역사에는 만약이 없다지만 우리가 이토록 단종을 그리워하는 이유는 그가 보여주었던 찬란한 가능성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설화는 그 슬픈 넛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역사의 수레바퀴를 1452년 그 운명의 봄날로 다시 돌려보려 합니다. 만약 단종의 가장 큰 방패이자 스승이었던 아버지 문종이 10년만 더 생존했다면 피눈물로 얼룩진 역사는 어떤 황금빛 기록으로 바뀌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간절한 상상을 시작합니다. 역사는 1452년 5월 문종의 승하를 기록하지만 우리의 이야기에서는 문종이 온천 목욕과 침술로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합니다. 문종은 자신의 병세가 깊었을 때 숙부들과 신하들이 보여준 미묘한 움직임을 이미 간파했습니다. 그는 결심합니다. 내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이 나라의 모든 가시를 내가 직접 뽑으리라. 문종은 수양대군의 야심을 억누르는 대신 그 에너지를 발산할 더 큰 전쟁터를 던져줍니다. 문종은 수양대군에게 정북 대장군이라는 파격적인 직위를 내립니다. 그리고 육진 개척의 정권을 맡겨 함경도로 보냅니다. 수양 그대의 기계와 무용은 이 좁은 궁궐 안에 가두어 두기엔 너무나 크고 아깝소. 저 북방에서 바로 하는 오랑캐들을 그대의 칼로 평정하여 조선의 기상을 드높여 주시오. 이것은 왕으로서 내리는 명이기도 하나 형으로서 그대의 재능을 믿고 부탁하는 것이기도 하오. 수양은 형 문종이 살아있는 한 반역은 불가능함을 깨닫습니다. 대신 형으로부터 군사권이라는 실질적인 힘과 무한한 신뢰를 얻게 되죠. 그는 이제 조카의 자리를 탐내는 찬탈자가 아니라 형 문종의 뜻을 받들어 국경을 넓히는 조선 왕실의 무력 상징이자 영웅으로 거듭납니다. 문종이 10년을 더 살았다면 단종은 우리가 아는 유약한 소년이 아니라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문무겸전의 왕으로 성장했을 것입니다. 문종은 자신이 직접 발명한 화차와 총통 기술을 단종에게 전수합니다. 단종은 15세 무렵 이미 화포 운용에 통달한 과학 군주가 됩니다. 아버지를 닮아 격구와 말타기를 즐겼던 단종은 20세가 되었을 때 건장한 체격과 카리스마를 갖춘 청년 임금이 됩니다. 18세부터 문종 옆에서 대리청정을 하며 김종서, 황보인 같은 노련한 정승들을 다루는 법을 배웁니다. 노신들은 단종의 총명함에 감복하고 단종은 그들의 경험을 흡수합니다. 1462년 단종이 22세가 되었을 때 문종이 평화롭게 승하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 수양대군은 45세의 노련한 장군이고 단종은 20대의 패기 넘치는 국왕입니다. 문종의 장례식에서 만난 수양대군은 이제 조카를 우습게 보지 못합니다. 단종 뒤에는 문종이 10년간 다져놓은 강력한 화포 부대와 충성스러운 근군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종은 수양대군을 죽이는 대신 그를 끝까지 예우합니다. 숙부께서 북방을 지켜주셨기에 아버님과 제가 편히 나라를 돌봤습니다. 이제 저의 오른팔이 되어주십시오. 수양대군은 조카를 죽인 피비린내 나는 왕이 아니라 조카의 명령을 받아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조선의 선봉장이 됩니다. 계유정난 같은 동족상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산문, 박팽령 같은 천재 학사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들은 단종의 지편전에서 세종의 업적을 뛰어넘는 수많은 과학고서를 집필합니다. 문종과 단종의 합작으로 조선의 화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합니다. 훗날 일어날 임진왜란 같은 비극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압도적인 국방력을 갖추게 됩니다. 청계천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헤어졌던 정순왕후 권씨는 단종의 곁에서 조선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국모로 행복한 여생을 보냅니다. 여러분, 문종이 지켜낸 그 10년이 있었다면 우리는 오늘날 영월의 청령포가 아닌 대륙을 호령하던 단종 대왕의 거대한 기념비 앞에 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수양대군의 야망이 칼날이 아닌 방패가 되고 단종의 총명함이 눈물이 아닌 빛이 되었을 그 찬란한 조선. 비록 현실은 비극으로 끝났지만 우리가 이 만약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만큼 단종이라는 별이 우리에게 소중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조선의 제6대왕 단종 이용희의 짧고도 찬란했던 생애와 그가 끝내 닿지 못했던 또 다른 조선의 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차가운 영월의 강물 속에 잠들어야 했던 17소년의 진실은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우리가 함께 그려본 문종의 심연은 그 아픔을 메우는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록 역사의 기록은 바꿀 수 없어도 그를 기억하는 우리의 마음은 단종이라는 슬픈 별을 언제나 가장 빛나는 자리에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라는 거울은 과거를 비추지만 설화라는 창문은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보여준다고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꾼 이 꿈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작은 용기와 지혜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만약 문종이 10년을 더 살았다면 단종의 조선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만의 상상 속 조선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슬프고도 아름다운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별은 더욱 또렷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밤도 단종의 별처럼 평안하고 빛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루설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